안녕하세요.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주말 특집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방송에서 이제 좀 뭘 물어봤죠. 당신의 시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가? 아니면 투자를 하기 위해 쓰는가? 이제 그런 거를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시간 간단히 쓰면 당신의 당신의 시간은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가, 아니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쓰는가.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어차피 뭐 투자도 돈을 버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버는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어쩌다 후원이나 좀 많이 터지면 뭐 그나마 조금 난데, 지금 후원도 없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후원은 안 터지는데 제가 공부를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이제 횟수로 거의 25년 정도 주식 투자, 25년 좀 안 됐나? 하여튼 25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30년도 한 게 될 텐데, 그렇다고 뭐 엄청난 뭐 돈을 벌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제가 얻게 되는 거 하나는, 저는 이제 욕심이 좀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교만이라는 게 생겨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욕심을 조절을 못해서 사실은 좀 크게 당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게 좀 제가 심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돈을 버는 분들한테 욕심을 컨트롤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욕심 때문에 우리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 그러니까 매도를 쳐야 될 때 매도를 못 치고, 또 매수를 해야 될 때 또 매수를 못 하거나, 특히 그 욕심 때문에 매도를 못해서 다시 원점으로 그 주가가 회귀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돈을 벌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투자를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씁니다. 제가 방송을, 자,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제 정규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토요일, 요즘에 장이 너무 좋아서 토요일 날 이제 방송 준비를 해야죠. 아무리 그래도 방송 준비를 1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까지 준비를 합니다. 최소한 그래야죠. 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려면. 그리고 기사를 끊임없이 모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일요일은 유료 방송을 합니다, 제가. 그죠? 자, 그리고 월요일이나 제가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이 없지만, 제가 이제 게시판에 글을 쓰면서 게시판에 계속 글을 씁니다. 글을 쓰면서 뭐 하루에, 요즘엔 장이 좋아서 하루에 한 10개 정도 게시글을 써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계속 그걸 다시 이렇게 리와이드 하면서 보고 그러다 보면 또 공부가 돼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물론 이제 주시장이 이 실물 시장과 반대로, 실물 시장은 뭐 폭망하고, 뭐 지금 농협 사태부터 지금 뭐 특히 새마을금고가 난리죠. 예, 하여튼 새마을금고는 이제 터지는 거죠. 지금 터지기 시작했고요. 제2금융권이 이제 아작나고 있습니다. 연체율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나 이때쯤엔 제일금융권도 한두 개는 이제 엄청난 부실이 드러날 확률이 높으면서, 약간은 이제 금융 헬게이트가 조금씩 열리는 거죠. 내후년 더 안 좋아져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연체율 증가, 돈이 없고요. 다 망가졌죠. PF도 지금 다 이제 터지기 시작하죠. 더 확실하게. 자, 이런 엄청난 실물 경기 폭망, 그리고 내수 침체, 이런 상황인데, 주식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합니다. 사실상. 내가 생각해도 제가 일요일 날은 이제 방송을 내일은 쉴 겁니다. 유료 방송을 이걸로 대체하고, 제가 이제 주중에 또 유료 방송을 또 한 번 했기 때문에 쉬는 날.
방송을 요번 주에 했나? 안 했나? 하여튼 뭐 저번 주에 했나? 하여튼 그래서 뭐 주중에 다음 주 중에 좀 뭐 중요한 맥점 있는 게 있다면 유료 방송은 뭐 주중에 한번 하던가 또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게시글로 대처를 하던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번 주 일요일은 저 내일도 어차피 뭐 기사를 모으고 뭐 이런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겠지만 방송은 내일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달리는 것 같습니다. 3, 4주 계속 달리다 보니까 조금 피곤한 것도 같고. 자, 이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이 이제 계속 또 요번 달부터 수익률이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 돈이라는 것, 돈은 결국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인들은 돈이라는 게 결국 자신의 시간과 바꾸는 거죠. 돈과. 그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일할수록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체계지만 저는 돈을 이제 그러니까 투자라는 개념으로 봐서 투자에 그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어떻게 하면은 뭐 더 잘 굴릴까 아니면 더 뭐 수익이 좋아질까 아니면 투자에 대한 연구 이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종목과 오늘 조금 뭐 집중적으로 몇 개 아이템을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방송을 킨 거고요. 자, 그럼 그만 떠들고 방송을 보죠. 자, 이 동일 스틸렉스가 상한가를 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다시 들어갔어요. 물론 많은 양은 아닌데 어쨌든 또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갈 것 같아서. 거의 한 19% 정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월요일날 또 던져요. 월요일날 또 던집니다. 뭐한 20%, 20%든 뭐 30% 먹으면 던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물론 동이스틸럭스를 뭐 여기서 잡았나? 여기서 잡고 여기서 던지고 또 여기서 잡고 여기서 던지겠죠. 그죠? 뭐 이렇게밖에 될 수 없죠. 물론 좀 아쉬운 건 그냥 이때 잡았을 때 그냥 가져갈 걸 할 걸. 제가 봤던 견해 중에 하나는 이 갭을 메꾸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갭. 이 갭이 생각보다 좀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조금 다시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갭을 안 메꿨습니다. 그만큼 시세가 너무, 그러니까 매수세가 센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갭을 안 메꿀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월요일은 어쨌든 상한가는 깨지는 차트죠. 우선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 월요일 날 뭐, 이제 뭐, 갭을 띄우면서 하겠죠. 갭을 띄우면서 했다가 윗꼬리 달고, 뭐, 이런 데서 끝나거나, 뭐, 이런 데서 끝나겠지만. 그죠? 자, 이렇게 끝이 난다고 쳤을 때, 뭐,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요번에 이 상승은 어차피 뭐 여기서 어디선가 이제 끝이 나겠죠. 그죠? 뭐, 잘못 그렸고, 이런 식으로 어떤 각도에 의해서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 뭐, 다시 여기서 좀 쉬어야 되는 거는 특히 우리가 이제 주봉은 이제 이 120일 선을 뚫었죠. 이 120주선을 뚫었기 때문에 뭐 내일 가면은 뭐 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월요일은 이제 상은 깨질 차트라고 봐요 저는. 왜 상이 깨지냐면 자 이게 저항선이 엄청 강합니다. 저번에 이 선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힘을 밑에서 모아서 다시 찍지 않을까 했는데 이걸 찍었죠. 네, 찍었기 때문에 정확히 월봉상에 이번 달에는 뭐 위로 어느 정도 달아도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를 뭐 단박에 그냥 뚫고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 개 차트예요. 이런 차트는 나올 수 없고요.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상승했다가 이제 백을 해서 뭐 몸통은 뭐 여기든 어디든 뭐 이렇게 끝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9월, 10월 달에는 뭐 여기를 찍고 다시 올리면 정말 10월부터는 좀 많이 갈 수 있는 차트예요. 많이 갈 수 있는 차트.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다음에 사면은 이 라인 미치든 뭐 여기 라인을 뭐 계속 올렸다 뺐다 하면서 조금 여기서 일봉상은 계속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윗꼬리를 좀 더 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번 달은 윗꼬리를 뭐 얼마나 다냐의 차이지 빠질 확률이 높고 어쨌든 간에 뭐 차트는 어쨌든 뭐 거의 결정된 거죠. 한 요 정도 차트. 그래서 이제 요 봉길이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올렸다가 윗꼬리를 어느 정도 달면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은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그죠? 이 저항선이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이 저항선에서
어느 정도 한 달 정도나 뭐 물론 윗꼬리를 달면서 좀 흔들긴 하겠지만 이거를 뭐 그냥 뭐 쭉 뜬다는 거는 이건 좀 상식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이 위에 올라와서 뭐 한 달을 쉬든 어쨌든 이 위에 올라와서는 가기 시작하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 스틸럭스는 앞으로 사게 된다면 2,000원에서 사야 돼요. 좀 많이 빠지면 1,800원. 자, 1,8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뭐 900원, 뭐 저도 900원대도 봤죠. 900원, 뭐 800원 이때도 봤는데 이때는 이제 안 와요. 이때는 빠이빠이야. 왜냐면 얘가 대선조선이 엄청난 지금 영도조선인가 뭐 어쨌든 그 자기네 자회사도 팔려고 그러고 한마디로 이 해군 MRO 사업이 엄청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제 동전은 오지 않고요. 어쨌든 2,000원을 전후로 뭐 100원, 20원, 100원, 200원 빠지고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요번 달에는 끝날 확률이 높다. 예, 제가 보는 견해 그렇고요. 더 못 갑니다. 더 간다는 차트가 뭐 그냥 지네들 그리고 싶은 대로 뭐 MG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린 거야? 그런다고요. 예. 이 한마디로 차트쟁이가 한 몇만 명은 될 겁니다. 최소 10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주식을 좀 알고 차트쟁이들 세력에 우리나라 주식에 관여한 그 차트쟁이들이 뭐 한 10만 명은 될 텐데 뭐 이렇게 그린 것도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차트는 안 나와요. 자, 동일 스틸럭스는 그래서 이제는 저점에 뭐 월요일은 뭐 상하 깨지겠고 뭐 어차피 더 올려도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000원 근처에서 재매수 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10월 달에 시원하게 갈 확률이 높다. 자, 동일 스틸럭스였고요. 자, 동일 스틸럭스도 뭐 후원은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네. 저만큼 그래도 한 배, 두 배 가면 뭐 제가 물론 그 갭을 채울 거라는 뭐 잘못 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후원을 좀 커피 한 잔 좀 사주십시오. 예? 동일 스틸럭스. 예? 900원대부터 올렸으면 뭐 예? 월요일 날 팔게 되면 그래도 한 아, 뭐 2,400원, 뭐 300원 이 정도에 팔 수 있겠죠. 커피값 좀 주십시오. 한두 명은 한 명 정도 있지 않을까. 그 이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봅니다. 자, 화인베스틸은 이제 동일 스틸럭스의 자회사인데요. 자, 화인베스틸도 자, 여러분이 봤을 때는 더 갈 것 같았지만 여기서 요거 딱 맞고 떨어졌죠. 뭐 맞고 떨어졌어요? 저 화인베스틸 샀다가 2%에 손절했어요. 왜 손절했냐? 월봉상 요거 찍고 딱 빠진 거예요. 요거 찍고. 그죠? 요거 찍고 빠졌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까지도 갈 수 있지 않냐 해서 들어가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많이 빠질 것 같아서 좀 던졌는데 어쨌든 간에 화인베스트는 뭐 요 상태로 끝날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에 이 저항선이 좀 세긴 세요. 월봉상에. 이거를 뭐 윗꼬리를 달 수는 있습니다. 위로 더 올렸다가 그래도 어쨌든 처음 터치를 한 거죠. 처음 터치를 했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빠질 짝이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위로 뚫었다가 뭐 다시 이렇게 백을 할 수도 있지만 그죠? 그렇지만 이제 또 재수없으면 또 여기서 이렇게 밀려서 5일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근처에서 끝날 수도 있죠. 그래서 10월 달에 이렇게 쭉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애매한 지점이기 때문에 화인베스트는 들어갔다가 빠져나왔어요. 자, 화인베스트이 물론 24시간 돌리고 뭐 4개 조선사, 대형 조선사에 그 90% 납품을 하면서 엄청난 매출이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차트상 저런 저항선은 못 준다. 월봉상.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인데 물론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돌아서 21선이나 뭐 60일선을 찍고 다시 이러다 보면 뭐 한 달 그냥 가요. 다시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다시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장대로 솟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화인베스트는 좀 애매한 위치긴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주식이 저점이 어디선가 나온다면 제일 좋은 저점은 월봉상의 5일선이겠죠. 혹시라도 그렇게 빠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빠져준다면은
여기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시원하게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도 알아야 되고, 그 정확한 그런 뭔가 이 수급적인 면, 그러면서 이 차트도 볼 줄 알아야 돼. 차트도 기본적으로. 차트가 그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매도도 어디서 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디서 하고, 장기적으로 가면 뭐몇 달이나 몇 1, 2년 그렇게 가져간다. 뭐 이런 거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런 거를 저기 뭐야 투자의 관점에서 자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나한테 뭐 이거 얼마까지 갈까요?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돼요. 몇 년, 몇십 년을 해도 변하지 않아. 투자에 나같이 25년 한 놈도 매일 시간을 쓰는데 그래도 욕심 때문에 실수를 어쩌다 하잖아. 어쩌다가 하죠. 근데 여러분들 같이 뭐 이제 주식 뭐 5년, 10년 이렇게 한 사람들이 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머리가 물론 또 이 감각이 좋은 사람은 단타로다가 막 따라락 해서 그 몇 프로 되겠습니까? 한 0.5% 그런 사람들은 뭐 진짜 뭐야 이제 뭐야 이 뭔가 그런 이제 돈을 벌고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얻게 된 거고 그런 거가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 몸빵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견은 그래요. 자, 화인베스틸도 그래서 이제 좀 조정 구간인데 뭐 윗꼬리를 더 달기 위해서 올릴 수도 있다. 올린다면은 여기선 조정이 엄청 강해요. 여기 전방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위로 볼 수도 있는 시점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열려 있고 여기까지도 열려 있다. 그렇습니다. 예, 파인베스트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예, 만약에 얘가 딱 10월 달 되면 동일 스틸럭스도 그렇고 파인베스트도 더 달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이렇게 일정 밴더에 갇히는 그런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강력한 저항선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유료 회원님들한테 해줘야 될 방송인데 그냥 뭐 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또 내일 또 이거 뭐 짬내서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뭐 무료 회원님들도 돈을 많이 뭐 잃으신 분이 있는데 주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주식 쪽으로 전형적인 또 금융 세력인 정권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보다는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데 이런 정권이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어요. 자, 이 K바이오 5대 강국 도약 지원한다. 2030년까지 수출을 2배 올린다. 부처 합동 바이오 혁신 토론회 바이오.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 발표. 규제 전환, 임상 요건 완화, AI 혁신. 자, 여기 있어. 모든 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죠? 이게 핵심이야, 핵심. 규제를 전환하고 임상 요건을 완화해줘. 그 다음에 첨생법, 그러니까 임상 기간을 단축해주고 AI 혁신, AI로 그 데이터들 검색하고 뭐 막 그렇게 해서 좀 빨리 더 임상 효과나 이런 걸 내겠다. 그래서 AI 바이오주들이 또 많이 날아갈 확률이 높다. AI를 도용한 그 신약 개발 회사들이 날아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내용을 좀 보시면은 지금 정부가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부분에서 이제 행자로 나왔어.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반도체의 3배 수준으로 지속 확대 중. 바이오 의약품을 2023년 기준 5,649억 달러, 786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위탁 개발 생산 CDMO 역량과 바이오시밀러 블록버스터 연매출 1조 이상을 보유하고 바이오 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에 도입했다.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세계 창출, 임상시험 3위 달성,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위탁 생산 개발 CDMO와 바이오시밀러 블록버스터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바이오 의약품 수출. 자, 이 CDMO가 엄청나게 중요한 게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CDMO가 뭐냐를 한번 보죠. CDMO. CDMO는 이겁니다. 단순하게 이제 위탁 개발 생산인데 여기 이제 기존 위탁 생산 CMO는 그냥 단순 생산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외주를 주는 거야, 생산을. 그래서 그냥 만들어서만 주는 거예요. 근데 CDMO는 위탁 개발 생산이라서 연구 개발, 임산, 생산 단계는 전 과정에 걸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 그러니까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임상하고 생산 단계까지 한마디로 신약의 그러한 임상 단계도 대신 해주고 생산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CDMO, 이 위탁 생산보다는 요즘에 이제 CMO 영역을 넘어 CDMO, 후보 물질 개발, 생산 공정, 임상, 상용화 등 일련의 신약 개발 과정을 위탁 개발 생산하는 게 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2, 3년 전부터 떴죠. 제약사들이 이제 CDMO에 관심을 보이고 이 제너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글로벌 제약 바이오와 기술 협력, 신약 개발, 뭐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CDMO에 회사들도 나와 있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유명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고가의 뭐 혈청 주사부터 뭐 여러 가지 세포 주사 그런 것부터 우선 기술력과 이 청결하게 뭐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세계적이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그렇고 동구바이오제약, 유영제약, ST팜, SK바이오텍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바이넥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진출하는 회사 중에 뭐 위더스 제약부터 막 엄청 많아요. 그런 것까지는 뭐 다 못하고 대표적인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동구바이오제약, 유영제약, ST팜, SK바이오텍, 바이넥스 뭐이 정도 좀 보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 전에 또 자료를 조금 더 보면은 요것도 나왔죠. 계속 정부에서 그래서 이 규제를 풀고 규제 풀고 인재를 11만 명을 양성하겠답니다. 엄청 많이 양성하죠. 이 반도체도 이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듯이 CDMO 설비 투자 선 지원도 그죠? 이 설비 투자 엄청난 먹거리와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AI로 신약화가 기준 말이에요. 그죠? 제2의 반도체 육성, 반도체와 같은 먹거리가 될 거다. 시밀러 임상 3상 면제, 이 심사 단축. 이걸 이제 첨생법이라고 그래요. 첨생법. 1년 걸릴 거를 뭐 9개월 이렇게 하는 거. R&D 위한 제품 코드 공개도 검토. 업계권에 쏟아져 예정 시간 훌쩍. 뭐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요. 정책주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바이오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 그죠? A, B, C, D, F,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컨텐츠, 방사후, 주항공, 에너지 제조 뭐 이런 걸 했고요. 이렇게 뭐 A, B, T, C 뭐 이런 거 정했답니다. 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 3배에 달하는 초대형 시장, 그죠? 그리고 바이오 약품 시장은 더 빠르게 하고 있고 세계 수출 10위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수출 2배, 블록버스터 신약 3개, 글로벌 임상 4위,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AI랑 접목시켜서 이제 빨리 만들겠다 이거죠.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발한 신약에 대한 허가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대체 실험법을 개발해 비임상 시간도 대폭 줄일 거. 그죠? 이게 첨생법이에요. 네, 바이오 시밀러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 임상 3상을 면제하면서 2상에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허가해주고. 그러면서 중간에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 뭐 판매 중지시키고 보완하고 뭐 다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간답니다. 허가 단계에는 AI 심사를 도입해 민원 처리 자동화, 자율화를 높이겠다. 그죠? 그래서 정부는 이 허가 심사에 AI를 활용,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 이제는 AI로다가 검사를 먼저 하고 인간이 검사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검사 시간을 약 4개월 단축. 그죠? 그러면은 4개월 단축이면 8개월에서 8개월 정도에 나오겠다 이겁니다. 허가 급여 평가, 약가 평가 동시 진행. 그죠? 2027년부터 제도화, 건강보험금 등재까지도 해서 바로 팔 수 있도록. 그래서 허가 심사 기준을 406일 거의 1년 1개월, 1년 1개월, 2개월이죠. 1년 2개월에서 29개월이 295일이면은 거의 9개월로 단축하겠다. 보험 등재 기간도 최대 150일 이내로 줄인다. 그죠? 엄청 줄이는 거죠. 그죠? 100일 정도 줄이네. 100일. 100일. 100일이니까 3개월 줄이는 거예요. 3개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위탁 개발, 그죠? 지정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이 위탁 개발이 돈이 됩니다. 위탁 개발이 됩니다. CDMO가. 우리나라의 또 강점이죠. 인건비가 무슨 뭐 미국 같은 데나 유럽 기술력이 좋다 그래도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싸니까 경쟁력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더 있냐면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게 오래된 기사인데요. 이게 올해 초에 나온 기사예요. 2005년 1월 30일이에요. 미 관세 재검토 등의 미국 CDAO 기업 반사이익 기대감. 이게 뭔 얘기냐면 생물보안법입니다. 생물보안법. 생물보안법. 이 생물보안법이 이 반중정서의 부활 전망. 그지?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 뭐 반도체도 그렇지만 이 바이오도 뭔가 이거를 중국 애들이 만들어서 미국 애들 죽이기 위해서 뭐 간단한 뭐 감기약이나 뭐 해열제 같은 데다가 뭐 한마디로 뭐안 좋은 거를 넣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중국과는 적대국이니까. 한마디로 이 적대국에서 이러한 뭔가 자신들의 생명이나 뭐 이런 뭐 엄청 중요한 산업을 맡기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거. CDMO를 적대국, 중국에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가 이득을 보겠어요? 인도죠, 인도. 인도가 지금 이 미국의 CMO를 엄청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CDMO, 거기다 임상도 전임상을 다 할 수 있는 기술이 조금 더 낫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득을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뭐, 인도, 그 다음에 또 브라질인가 어딘가 하여튼 우리나라보다도 이 미국 물건을, 미국의 이런 의약품을 이 CDMO 하는 나라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CDMO 기업, 여기 보시면 CDMO 기업이 서머피셔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보게 될 것으로 한다. 그죠? CDMO는 보편 관세나 보험 무역이 취해질 경우 해외 기업과의 단가 경쟁력 등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그죠?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머피셔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이 뭐야 생물보안법에 이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는 적대국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생물보안법 반사 이익으로 중국이 사실은 이 CMO나 이런 거에 CDMO가 1위예요, 미국. 근데 이거가 물량이 이제 인도도 넘어가고 뭐 우리나라도 넘어가고 뭐 일본도 넘어가고 그러겠죠. 어쨌든 이 중국에 넘어갔던 물량을 이제 찢어가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실시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중국에다가 CDM을 맡기면 안 돼요. 적대국에다가 국민의 생명과 이런 안전을 맡기면 안 된다. 그죠? 이 생물보안법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이거를 또 빼오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데 기술력이 엄청나죠. 그러면서 그 밑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 또 이 세포 주사인가요? 뭐 그런 주사 같은 거에 강점이 또 있고 뭐 몇 개에서 또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엄청 뺏어올 수가 있대 기술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건 좀 이제 세세하게 종목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종목들 이제 CDMO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아우 예.
얘 같은 경우는 좀 차트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차트를 길게 한번 봅시다. 길게 봐야 돼. 이거 길게 한번. 일봉이에요, 일봉. 66만 원에서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네. 66만 원에서 여기까지 11만 9천 원까지 올라왔다가 좀 조정. 거의 3분의 1 조정을 받고 있는. 이게 다시 뛸 차트긴 해요. 주봉도 보고. 월봉을 보면 더 나오겠죠. 월봉을 보시면 이 사업이 이 전형적인 이제 상승 차트죠. 그죠? 힘이 또 여기 어디서 모이면, 월봉상 여기 어디서 모이면, 다시 또 치고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얘는 뭐 죽을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거의, 14만 8천 원부터 120, 10배. 여기에서 우선 템버거를 간 겁니다. 템버거. 그죠? 템버거를 갔죠. 10배를 갔죠. 근데 더 가게 생겼네. 더 가게 생겼는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더 갈 겁니다. 근데 좀 여기서 수렴 구간이 좀, 여기서 수렴을 좀 한 다음에 다시 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2018년부터 2018년 1, 2, 3, 4, 5 거의 8년, 7, 8년 정도를 상승하면서 템버거가 된 거예요. 그죠? 이런 큰 주식은 이렇게 적어도 한 7, 8년은 가야지 템버거를 먹는 겁니다. 다시 가요, 이런 거는. 또 가는데, 길게 봤을 때는 뭐 계속 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랄까, 사실은 조금, 저는 매력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 구간들을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갑니다. 이런 거 사두면은 또 올라가 있어요. 시간이 뭐 반년, 1년 기다리면 또 몇 프로 먹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형적인 그 우상향 주식이에요. 이런 주식은 저점에서 모아가야죠. 그렇습니다. 뭐 50억 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투자해 주시면 좋죠. 계속 올라가니까. 셀트리온 오랜만에 한번 보죠.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뭐가 있는지 어쨌든 조금 크게 봐보죠. 월봉으로. 얘도 100원, 800원, 100원대부터 엄청나게 올린 거죠. 2분의 1까지 조정인데요. 얘는 근데 좀 우선은 조금 더 횡보를 해줘야 돼요. 횡보를 더 해줘야 됩니다. 횡보를 더 해줘야지. 우선은 이 선, 월봉상의 이 160일, 120일 월선, 요거 지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길게 봤을 때 여기와 여기에서 이제 2분의 1까지 빠졌는데 만약에 이 160일선을 치지 못하면 한 단계 더 하락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3분의 1까지 빠질 수 있거든. 그죠? 이 주식은 좀 애매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점으로 봤을 때는 고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제2의 CDMO니 뭐니 호기를 노린다면 여기를 뚫으러 가겠죠. 이 추세를 잇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엄청 먹죠. 엄청 먹어. 그죠? 거의 한 50만 원까지 갈 수 있겠네. 근데 우선은 여기서 지지가 확실한지, 그리고 뭔가 얘네들이 추구하는 그게, 뭔가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야 돼. 뭔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시총을 계속 넘기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얘 시총을 보면 얘도 39조죠. 적은 건 아니에요. 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반토막이기 때문에 작은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은 디테일하게 들어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 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야. 이거는 추세적인 관점. 길게 봤을 때 좀 체크해야 될 게 좀 있네. 차트상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서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구바이오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식도 저도 옛날에 한때 엄청 얘기했던 주식인데요. 주봉 보고 월봉 보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소형주들 145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서 CDMO를 한다면 이런 주식은 템버거를 갈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뭐 미국의 큰 회사들과 할 확률이 높죠. 미국이 들어가지고 차트로 한번 월봉을 한번 좀 봐보시면 좀잘안 나왔네. 월봉을 보시면 근데 이 주식 이런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여기까지도 걸어보고 여기까지 거봤을 때 이런 주식은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드릴게요. 사면 안 되지. 사면 안 되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요거 있죠. 어, 7,000원 정도 보고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잘 가면은 여기까지 거의 9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700원이 7,000원이나 아니면은 9,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차트로 봤을 때는 기간 조정과 뭐 가격 조정 부분이 좀 짧아요. 이런 주식은 당장 못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 수렴을 하기 위해서. 내가 봤을 땐 7,000원까지는 한번 뭐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아니야. 이건 들어갈 자리가 아니야.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주식은 막 뭐 이렇게 갈 자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갈 자리가 아니야. 아직 더 횡보해야 돼. 더 밀어줘야 돼. 뭐,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너무 짧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딴 거 보죠. 유형제약은 이제 비상장인가 봐요. 예, 검색이 안 되고요. 에스티팜은 뭐 유명하죠. 벌써 2조대가 됐네. 얘도 많이 올라왔죠. 얘는 많이 올라왔죠. 월봉부가 아마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죠?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때 시세를 많이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조정을 줬는데요. 3일까지 뭐 여기까지 조정을 준 거죠. 3분의 1까지 조정을 줬는데 추세를 살리고 있네. 추세를 좀 살리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어. 그래도 얘는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밀면은 언젠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밀어야 돼. 옆으로 좀 석 달이나 넉 달 정도 밀면은 이런 추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석 달, 넉 달 금방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매수하기 애매한 타이밍이고 또 이러한 하락의 힘이 좀 있죠.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바로 돌파 못해요. 옆으로 좀 밀면서 다시 빠졌다가 밀면서 이렇게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인 거는 모르겠어요. 조금 갈 수도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매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적어도 넉 달, 석 달 후에 한번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동구 ST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차트를 길게 봐야 되냐면 자, 여기서 실컷 해먹고 쌍봉을 만들었죠. 그죠? 예, 그래 놓고서 옆으로 뭐 많이 민 것 같죠. 뭐한 2년 민 것 같지만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크게 해먹었기 때문에 다시 뭔가 힘을 모으고 매집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이 걸려요.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호재가 나오는 건 단기적인 재료일 뿐이지 추세를 바꾸기에는 이거는 매집도 그렇고 모든 게 좀 시간이 더 필요한 주식이에요. 그런 걸 봐야 돼. 그런 걸 볼 줄 모르면 야 이거 대충 얼추 빠지고 뭐 차트만 들고 다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개소리를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식을 그래서 이제 추세가 바뀌는 것까지 보려면 한 3, 4개월은 더 옆으로 밀거나 뭐 추세를 좀 보면 그때 또 판단을 하고 그때도 아니면 또 안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때 그렇다고 그때부터 추세를 살려서 간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주식이 뭐 맨날 가나? 차트 만들면? 아니라고. 네, SK 바이오텍은 뭐 여기 상장사에서 검색이 안 되고요. 이제 바이넥스 한번 보죠. 바이넥스가 이제 CDMO 관련 또 그런 뭔가 주사제 그런 거에 대한 그 특별한 그런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것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한때 많이 올라갔죠. 얘는 뭔가 좀 월봉상이 뭔가 수렴을 하고 차트를 다 만들고 있네. 그죠?
뭔가 힘이 모이고 있죠. 그다음에 토큰증권 이제 이런 토큰증권 기사도 있죠. 부동산 음원 저작권 토큰증권 제도와 속도낸다. 9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 그죠? 이제 다 임박했어요. 9월 말까지 이제 9월 말 되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허용이 돼요, 벌써.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 부동산 음원 저작권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방식으로 이 샌드박스 방식으로 시행됐는데 조합투자증권 STO 토큰증권 플랫폼에 관련 법 규정을 손질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9월 말만 되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빨리 통과돼야 됩니다. 이거. 그죠? 9월 이거 보시면 9월 6월에 시작된 조각투자 발행 관련 자본시장 법규 개정에 이어 9월에 유통 플랫폼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가 일단락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유통하고 또 뭐 나중에 뭐 상폐시키거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자 매수 간에 체결이 되죠. 이 기초자산을 발굴해서 증권화 해갖고 이거를 뭐야 암호화폐 그렇죠? 그 거기에 이제 플랫폼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기초자산을 이렇게 수익증권에서 이렇게 증권화 해갖고 투자자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조각투자 발행 회사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각투자 장외거래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유통을 시킨다. 그래서 매수 매도해서 만약에 뭐 그 해당되는 그림 값이 올라간다면 자꾸 살려고 그래서 올라가겠죠. 근데 그림 값이 떨어져. 그러면 뭐 계속 떨어지겠죠. 뭐 이런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사를 보면 이제는 또 이런 것도 아예 정해주죠. 토큰증권 관련주. 그죠? 자, 토큰증권 관련주 해갖고 얘기한 게 뭐냐. 갤럭시 하모니터리, 우리기술, 그 다음에 IT센 글로벌이에요. IT센 글로벌. 보시면은, 보시면, 어, 토큰증권 관련주 해갖고 갤럭시 하모니터리, 우리기술 투자. 갤럭시 하모니 우리 투자 기사, 그 다음에 IT센 글로벌. 이런 걸 얘기를 했고요. 또 다날도 얘기합니다. 다날. 그리고 이 관련주들이 다날, 서울옥션, K옥션, 핑거, 갤럭시 아이스템, 키움증권, 유라클, 한국정보통신 인증, 아톰, 유진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다날, NH투자증권, 코리아 에셋투자증권 등은 상승했다. 근데 이제 ITIG, 헥토피아, 한국금융지주, KB금융, 뱅크웨어 글로벌, 신한지주, 한국금융지주 등은 하락했다. 그죠? 그래서 갤럭시 하모니트리를 굉장히 날서고 있죠. 토큰 연계의 조합 투자 사업을 한층 공식화하고 있다. 사실은 갤럭시 하모니트리가 제일 뭐 좀 빨리 하고 있죠. 빨리. 그죠?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월에 금융당국의 새로운 신탁 수익증권 투자증기업 라이센스를 도입, 조각투자 상품의 발행과 유통을 제조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 갤럭시 모니터가 이 지침을 준수하고 투자자 보호와 내부 통제 체계 강화를 추구해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모니터는 이제 혁신 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돼서 이 항공 엔진 이런 거 전자 등록해서 이런 거를 신탁 수입 증권 발행 서비스를 해왔다. 그래서 6월에는 사업 확장을 위해 특수 목적법인 SPC 갤럭시 i2N을 설립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갤럭시 하모니트리가 한번 실수한 거는 요거 2023년 11월 자회사 GXA가 대량 비정상 유출금 사건으로 국내 5대 거래소 협의체로부터 공동 유의 종목이 지정되는 등 이슈가 있었다. 이러한 또 뭐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불법 비슷한 걸 저질렀다. 그런 거죠. 당시 비정상적인 물량 이동과 해킹 의심 정황이 포착되어 투자자 보호 조치가 취해졌으며 빗썸은 2024년 GXA에 상장 폐지했다. 현재 GXA는 고박스를 제외한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조합투자 시장 내
제도권 내 입지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네가 좀 양아치질해서 GTS가 뭐 어디 저 거래소에서는 뭐 상장 폐지까지 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법이겠죠. 대량 거래를 해서 뭔가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었다. 또 우리 기술 투자도 뭐 그렇고 우리 기술 투자도 뭐 이런 신기술 사업자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다나는 이제 크립토 기반의 결제 국내 유일의 피지사죠 피지사 그렇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실물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페이코인도 이제 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또 뱅크웨어 글로벌도 나와 있죠. 스마트 컨택트 포맷 변환을 통한 API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인프라 미드레어 BXB를 7월 초 정식 출시 7월 1일 그죠? 블록체인 인터페이스 솔루션 그죠? 이런 것들 해서 뭐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면 뭐 그 종목을 사신 분들이죠. 헥터 파이낸셜도 많이 상승했었죠. 이거. 핀테크 전문 기업. 가상계좌, 펀뱅킹, 간편 현금 결제, 피지 서비스 등 전자금융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 기사를 제가 이제 모아놓은 것 중에 뭐 이런 거 있죠.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0% 최고. 전국 새마을금고 두 곳 중 한 곳은 부실이요. 새마을금고가 이게 터지는 것 같아요. 이 새마을금고는 특히 여러분이 이렇게 주상권이 있으면 주상권에는 뭐 신한이나 국민이나 뭐 이런 1금융권이 있고 그 이외에 뭐 주거지나 이런 변두리들은 지점이 다 이제 뭐야 철수하거나 CD기만 남은 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그러니까 상원권이 아니라 주상원권이 아닌 좀 변두리 이런 데들 주거지역도 조금 이제 약간 뭐 너무 약간 조금 뭐 아파트 단지 저희 아파트 단지 같은 데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있어요. 시장통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이제 서민들의 돈을 땡겨다가 뭐죠? 이걸로다가 이제 한마디 말해서 부동산 PF나 이런 데다가 몇 천억, 뭐 심하면 몇 천억을 대출을 해준 거죠. 서민들의 돈을 모으고 또 끌어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강남 살고 이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약간 변두리, 그러니까 제일 상권에서 조금 그런데 주로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있는데 사는 게 그냥 뭐랄까 그냥 서민들 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 돈을 갖고 돈지랄을 하면서 좀 더 벌어먹으려고 그런 걸 했는데 심한 데는 뭐 말도 안 되게 어디서 돈을 땡겨와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시스템적으로 새마을금고는 또 금융감독원 소속이 아니라 국토부인가 우리나라 그 중앙 거기 소속이라서 거의 관리를 안 받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서민들 돈 갖고 놀다가 이제 다 풀어먹는 거죠. 그럼 이제 좀 종목을 조금만 볼게요. 자, 우리 기술 투자 한번 봐보죠. 제가 요즘에 STO 관련돼서 우리 기술 투자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차트가 얘는 전형적인 우상향이네요. 얘 차트 좋네. 좋아. 요것만 뚫으면 뭐 많이 가겠네. 그죠? 조금만 뚫으면 또 많이 갈 차트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이 되려 더 나아요. 그죠? 이 상단만 뚫으면 다 뚫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저항선이 없는 거죠. 한번 좀 크게 해볼까? 크게 한번 월봉을 좀 봐봅시다. 전형적인 상승하는 주식이죠. 근데 저 정도 심하네. 상승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네. 저점이. 그죠? 이제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우리 기술 투자.
다른 종목보다 더 좋아요. 솔직히 ST. 자회사 관련돼서 결제하고 뭐 그런 내용들, 그런 회사.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 투자도 한번 봤고요.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 한번 보면요. 얘는 정확하게 이 5일선 근처까지, 물론 더 찍어 누를 수도 있죠. 근데 여기까지 항상 이렇게 찍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반등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둘째 주, 9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에 소위가 열리면 통과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엄청 중요합니다. STO 관련 주. 주봉도 한번 보고요. 주봉은 뭐 우일선 근처죠. 월봉 역시도 딱 갈까 말까 해놨죠. 그렇습니다. 갤럭시 한 모니터였고요. 어쨌든 얘도 한 번만 여기서 쭉 뜨면은 뭐 위에 이렇게 뭐 저항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시원하게 갈 수 있죠. 이런 선들만 좀 이제 바로바로 뚫어주면 그죠? 그렇습니다. 갤럭시 한 모니터였고요. 그러니까 사업은 이 STO 사업은 갤럭시 한 모니터가 시총도 크고 그래서 제대로 하는 거죠. 얘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핑거 한번 봐보죠. 핑거. 핑거도 좀 빠지긴 빠졌네. 5일선 조금 떨어지는. 그죠? 그렇습니다. 사태의 변화는 없어요. 지금 둘 다 다들 그냥 파킹해놓고 통과되면 뭐 이렇게 쭉 올리려는 뭐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차트들이 핑거였습니다. ITIG까지만 보겠습니다. 뭐 서울옥션, K옥션, 뱅커 글로벌, 또 뭐죠? 갤럭시 SM 등 뭐 종목들은 많은데 다 봐도 뭐 비슷해요. 얘가 좀 특히 많이 빠져갖고 그죠? 얘는 많이 빠졌죠. 거의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주봉도 그렇고요. 얘는 좀 뭔가 얘는 시총이 너무 작죠. 또 이런 종목이 또 그냥 도깨비처럼 갈 수도 있어요. 도깨비처럼. 그렇죠? 시가총액이 저거밖에 안 되는. 얘는 이제 이런 쪽으로 뭐 하겠다 해서 계속 발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 수익이 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STO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해 드린 대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갤럭시 하모니트리, 갤럭시 SM, 핑거, 서울옥션, K옥션, 캠퍼스엔, IT센 글로벌, 뱅크웨어 글로벌, 또 오늘 우리 투자 기술을 봤고요. 그 다음에 뭐죠? 핵 뭐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다날도 있고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한 종목 이런 두 종목 꼭 사셔서 9월 달에 재미 좀 보십시오. 어쨌든 3, 4년 기다려온 그런 정책주이기 때문에 통과되면 또 대통령도 의지가 있고 정책주죠. 그래서 아마 많이 갈 확률이 높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배팅을 하는 거고요. 통과가 된다면. 여기까지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 그냥 한번 쓱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9월 달에 이제 제 느낌에는 주식이 잘 되기 때문에 9월 달에 조금 여러분들 종목들 그런 거를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CDMO 관련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STO, 조만간 대박이 터지는 STO 이런 것들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